안녕하세요. 커피 테이스터 박영순입니다. 여러분들은 커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즐기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정작 커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커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커피는 마치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마주하는 기쁨이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커피 이야기를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여유와 의미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와인이나 맥주, 차 등에 비해 역사가 매우 짧은데요. 커피는 오늘날 커피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음료는 없습니다. 게다가 커피는 석유 다음으로 국가 간 물동량이 많은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커피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느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물보다 많이 마시는 음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누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것일까요? 커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에티오피아 기원설인데요. 커피의 시원지를 두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서남아시아, 예멘이 꽤 오랫동안 경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DNA 추적 결과 결국 커피나무가 처음 자라기 시작한 곳은 에티오피아인 것으로 판명이 났지요. 대신 예멘은 인류가 최초로 커피를 경작한 곳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디의 전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칼디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늙은 염소가 빨간 열매를 먹고는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열매를 따 마을에 있는 수도승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 빨간 열매를 연구한 수도승은 얼마 후 다시 찾아온 칼디에게 열매를 더 많이 가져다 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 열매를 먹고 밤새워 기도할 수 있었으며 젊어지는 느낌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카페인의 각성 효과, 에너지 붐업 효과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 칼디가 에티오피아인인지 예멘 사람이었는지를 두고는 지금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마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마르는 1250년대에 아라비아 반도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기록도 남아있고요. 이야기의 요지는 유명한 학자였던 오마르가 커피 열매를 달인 물로 공주의 병을 고친 데에서 커피가 널리 퍼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오마르를 두고 여러 버전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산속에서 길을 헤매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오마르가 새가 먹는 빨간 열매를 따라서 따먹고 힘을 차렸는데 그것이 바로 커피였다는 등, 밤에 땔감으로 쓴 나뭇가지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커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홈화때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이 중 에티오피아 유래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이야기하면서 에티오피아를 주목하는 것은 그곳이 원종들이 살고 있는 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커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량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종의 맛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이 많아지도록 품종 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향미는 줄어들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하와이 코나,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예멘 모카, 파나마 게이샤 이런 커피들은 모두
커피 원종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커피의 기원지인 에티오피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에티오피아에 소를 키우며 사는 갈라족이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던 갈라족은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잘 만드는 그런 부족이었죠. 그러던 중 체리처럼 빨간 열매를 씹으면 힘이 솟구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간 열매를 통째로 먹거나 나중에는 열매를 동물성 기름과 섞어 이 당구공만하게 뭉쳐가지고 가지고 다니며 힘을 써야 할 때 꺼내 먹었죠. 이 커피 당구공은 사냥을 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를 찾으러 산속을 헤맬 때 비상식량으로도 제격이었습니다. 또한 입에 쏙 넣으면 곧 에너지가 불끈 솟아오르고 집중력도 바짝 높아졌죠. 커피의 이러한 놀라운 효능은 다른 부족과의 전투를 앞두었을 때 더욱 요긴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두고 부족은 커피의 각성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에 골몰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성스러운 의식도 생겨났고요. 곧 갈라족은 커피의 효과가 씨에 농축되어 있음을 깨닫고 심한 곤란에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기분 좋은 향기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줬고 톡톡 터지는 크랙 소리는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신의 응답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 후 갈라족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커피를 전파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던 커피는 6세기 고대 에티오피아가 아라비아 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시바 왕국, 즉 지금의 예멘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 예멘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 예멘 전파에 관련해서도 그때 자국의 야생 커피를 예멘 지역에 옮겨 심었다는 고대 에티오피아 식민지설, 1450년 에티오피아를 여행한 제말 에딘에 의해 커피 관목의 경작법과 음용법이 예멘에 전해졌다는 커피 경작법 유래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중 어느 이야기도 예멘을 커피나무의 고향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멘의 토질과 기후가 커피 경작에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었기에 예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명소로 찬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커피의 기준은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맛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익은 체리만을 수확해 올바로 말리고 정성을 들여 볶고 추출한 신선한 커피는 나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커피에서는 쓴맛이 아니라 단맛이 살아납니다. 커피에서 단맛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더 섭취하기를 바랄 정도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나쁜 커피는 마시는 순간부터 거친 느낌을 줍니다. 입안에 이곳저곳을 찌르는 듯한 자극을 주지요. 그리고 특히 목을 넘긴 뒤에는 입이 마르는 건조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몸이 거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드시고 계신 커피는 어떤가요? 입을 마르게 하는지 혹 쓴맛이나 떫은 맛이 불쾌함을 주는 정도인데도 커피는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도 도무지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의 구별이 안 간다면 커피를 드시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만으로 관능적으로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진화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